반갑습니다. 오늘 11월 8일 오전에 미국 언론들이 바이든 후보의 대통령 당선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발표했고, 이에 따라 바이든 후보는 승리 선언 및 당선 수락 연설을 하였습니다. 물론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부정선거라고 하면서 우편투표는 사기다 라고 하면서 불복 선언을 했지만, 미국 전반적인 여론이라든지 사람들의 분위기는 이에 대해서 크게 개의치 않고 대선의 결과를 받아들이는 그런 분위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트럼프의 열성 지지자들과 바이든의 열성 지지자들 간의 충돌로 인한 유혈 사태만 크게 번지지 않는다면 점차 대선 불확실성은 해소되는 국면으로 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미국 대선 불확실성의 문제가 원만하게 잘 해결될 것이라고 보고, 제가 운영하고 있는 텔레그램 방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한 바 있습니다. 11월 5일이죠. 이제 미국 대선 불확실성은 머리에서 지우셔야 합니다. 트럼프의 불복은 트럼프 개인의 입장일 뿐입니다. 트럼프가 속한 공화당의 입장은 다르죠. 당은 계속해서 다음번에 정권 창출을 또 해야 하기 때문에 무작정 추태를 부릴 수 없는 노릇입니다. 결국 소송전으로 대법원 판결까지 가더라도 증시는 거기까진 악재로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생각을 하는 걸로 보입니다. 네, 11월 5일 날 지난주 목요일이었죠. 목요일 아침 8시 1분에 제가 다음과 같은 멘트를 남겼습니다. 혹자들은 여기 수정됨이라는 표시를 보고 이거 나중에 이 부분을 수정해서 짜깁기 한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한번 증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을 하게 되면 텔레그램 시스템에서는 이런 식으로 수정을 하게 되더라도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전 8시 1분이라는 시간은 변함이 없습니다. 만약에 제가 이런 부분을 나중에 수정했다고 한다면 지금 제가 수정했을 때 이 시간이 바뀌었어야 되겠죠. 지금 오후 3시 21분, 22분이라는 시간으로 바뀌었어야 맞겠죠. 하지만 그게 바뀌지 않았다는 것은 제가 이 11월 5일날 오전에 8시 1분에 처음 글을 적었던 그 시간은 그대로 변하지 않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자, 그러면 11월 4일 미국 대선 이후에 어떤 흐름으로 전개되었는지 기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화당 원로들이 11월 6일 날 오후 3시 45분 기사입니다. 공화당 원로들이 트럼프 부정선거 주장 그건 좀 아니지 라고 공화당 원로들이 트럼프의 주장에 대해서 억측이다 라고 말한 기사죠. 다음 우투 사기, 우투가 뭐냐면 우편투표의 줄임말입니다. 2020년 11월 6일날 17시 46분에 이런 기사가 났네요. 우편투표 사기 주장에 동조가 없는 공화당, 그 공화당을 협박하는 트럼프 가족들, 네, 이런 기사가 나오죠. 제 말씀대로 공화당은 정권 재창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편투표 사기 주장에 동조할 수가 없는 겁니다. 다음 또 11월 7일 날에는 오후 5시 25분에 이런 기사가 나오죠. 보수 언론도 트럼프에게 등 돌려, 외신 기사에서 이런 기사가 떴습니다.
제가 이 미국 대선 불확실성의 결과가 잘 해결될 것이다, 이것만 제가 맞춘 게 아니죠. 이번 큰 조정폭의 큰 조정 흐름의 제가 바닥권도 제가 맞췄습니다. 제가 올려드렸던 영상 중에 10월 29일날 이런 영상 올려드렸죠. 10월 29일날, 그러니까 10월 29일날 새벽 1시경이었 12시 반쯤, 새벽 12시 반쯤 1시쯤 제가 이걸 동영상을 만들었었는데요. 이 영상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때 장중에 미국 3대 지수가 약 2%, 2.5% 정도 하락했고, 장 마감할 때는 이날 마이너스 3,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약 마이너스 3.7% 이렇게 하락했었죠. 그때 제가 이제 바닥권이다, 쫄리면 손절하시던지 라는 영상의 제목에서 제가 이제 바닥권이다 라고 과감하게 적극적으로 매수해도 된다, 분할 매수권이다, 분할 매수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부분이 이 영상의 8시 4분경부터 해서 9분 47초경까지 나옵니다. 그 부분을 찾아서 한번 시청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실제로 이제 제가 바닥권을 임을 맞췄느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나스닥 지수인데요. 보시면은 여기 29일 날 우리나라 시간으로 29일 날 새벽은 미국 시간으로 10월 30일이 되는 겁니다. 그날 종가가 마이너스 2.45%, 마이너스 3.5%가 아니고 저가가 마이너스 3.5% 정도였고, 종가는 마이너스 2.45%로 마감을 했었네요. 아무튼 이때 때가 바닥권이었죠. 이렇게 보면 지금 이미 지수가 지난주에 많이 급격히 올랐기 때문에 이제 여기가 바닥권이라고 충분히 말할 수 있는 위치입니다. 자, 그리고 코스닥 지수 볼까요? 우리나라 29일날 새벽에 제가 미국 증시 마이너스 2%, 2.5% 급락할 때 제가 이제 바닥권이다라고 말씀드렸죠. 이때입니다. 29일날 그날 우리나라 증시는 미국 증시 급락이 여파를 받아서 시작을 마이너스 1.8%, 1.9% 정도로 시작했었고, 코스닥 지수 경우에 그 다음에 종가는 0.9%, 96% 상승해서 양봉을 그리면서 마감을 했죠. 이때가 또 하나의 어떻게 보면 바닥권이 될 겁니다. 바닥권이죠. 다음 주 우리나라 증시는 좋은 흐름을 나타낼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럼 이제 앞으로의 방향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지금 보시면 일단 지난주에 11월 2일부터죠. 11월 2일부터 해서 외국인 매수세 한번 보십시오. 코스피에서 11월 2일부터로 볼까요? (11월 2일부터 8일까지) 무려 1조 9,800, 2조 정도 현물을 2조 정도 외국인이 코스피 시장에서 담았습니다. 굉장히 많이 산 거죠. 근래 들어서 이런 금액은 밑에 아래로 쭉 아시겠지만은 별로 없습니다. 네, 지난주에만 2조를 담았어요. 그리고 또 현물만 이렇게 담았느냐? 그게 아니라 선물, 코스피 200 선물만 마찬가지로 선물도 1조 8천억, 1조 9천억 정도 담았어요. 대단히 요 근래 들어서 많이 매수한 겁니다. 자, 이런 경우에 우리나라 증시는 쉽게 밀리지 않습니다.
쉽게 밀리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대형 악재가 이번 주 내일부터 해서 월요일인데 발생하지 않는 이상 이제 저가 매수에 만약에 지수가 이제 하락을 하거나 조정을 주면 단기 조정을 주면 내일 하루 혹은 이틀 그때 여러분들 쫄리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매수해 나가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난주 보니까 외국인이 이렇게 담을 때 동안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열심히 팔더라고요. 이렇게 보십시오. 이거 11월 1일부터 이봐 3조 3천억 털렸어요. 외국인 기관들한테. 이러면 안 됩니다. 주식을 사야 될 때는 매수해야 될 때는 매수하고 팔 때 팔아야죠. 지금은 팔 때가 아닌데 이 부분들은 조금 현명하지 못한 좀 어리석은 개인 투자자들이 이렇게 매도를 많이 했지 않았냐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부 단기적으로 수익 실현해야 될 종목들은 수익 실현해야 되겠죠. 하지만 이렇게 시장 전체적으로 이렇게 매도하는 모습은 옳지 않아요. 네. 자, 그럼 다음 주도 여러분들 수익 많이 내시고 다음 한 주도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주식쟁이들은 딴 게 없습니다. 딴 게 보약이 아니에요. 수익이 보약입니다. 다음 주 한 주 보약 많이 챙겨 드실 수 있는 한 주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